그 수투는 그 미적분학이지. 미적분학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해석학이란 말이야. 해석학이어서 내용이 좀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다 보니까 개념 같은 게 좀 상당히 또 중요해서 되도록이면은 개념수 정도 한 잔 있어야 돼. 그래서 개념 관리 같은 거 없는 사람은 하나 좀 준비를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문제 위주로 돌리지.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좀 나는 살기 좀 돌아갔다는 사람은 내가 출력도 가능하니까. 근데 마플은 사야 돼. 이제 마플은 준비를 해보시고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투 들어갈 건데 수투 개괄 먼저 하면은 수투는 요게 이제 교육과정 거치면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큰 덩어리가 보면 극한이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 정도 이렇게 이분 파트하고 저분 파트하고 4개의 덩어리가 보이는데 얘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속은 극한이 전제로 돼 있고 요 미분이라고 하는 건 2개를 또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 순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수많은 교육과정 거치면서 수투가 가장 깔끔한 과목이야. 다른 과목들 보면은 막 순서 왔다 갔다 막 하고 학교도 막 제각각인 학교도 꽤 있어. 뭐 갑자기 막 여기하고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경우에서 같이 나간다든지 그지? 그런 경우 1학년 때. 근데 수투 같은 과목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딱 얘야 그냥. 저기 짜여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극한을 할 건데 극한. 우리 개념 원리로 10페이지지? 10페이지인데 우리가 봐봐. 극한의 개념을 할 건데 극한의 개념은 이미 너희들이 한번 배웠어. 중학교 때 뭐냐면 이런 거 배우지 않니? 0.9대 0.9대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요거의 의미는 0.99999 이렇게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얘를 뭐라고 배웠냐면 얘가 1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순환소수. 그렇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 같은 수니? 달라 같아. 그거부터 얘기해봐. 같지 않다. 같다고 배웠으니까 같겠지. 근데 봐봐, 우리가 생각해봐. 1하고 2가 실수 범위를 했을 때 얘가 당연히 다른 수지. 그러니까 다른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이에 있는 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야. 1.1, 1.2, 1.01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수가 되는 거야. 그럼 0.99999 얘하고 1하고 만약에 다른 수라면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어떤 특정 수를 얘기할 수 없어. 있어? 0.9999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수 얘기할 수 있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얘는 같은 수인 거야. 같은 수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그랬을 때 엄격히 보면은 얘는 좀 모양 자체가 좀 다르잖아 뭔가 그지? 1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을 것 같고 그지? 그런 느낌 들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얘 뭐라고 하냐면 얘는 국어를 해석했을 때 1에 점점 가까워지는 애지? 그러니까 요 놈의 목표값이지. 얘는 누굴 향해서 가는 거? 1을 향해서 간다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걔를 바라면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라고 해.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통역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이해할 때는 목표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걔가 어딜 향해 가는지. 그래서 어딜 향해 가는지 그게 바로 극한값의 개념이다. 그럼 봐봐. 여기 이제 단원이 어디냐면 함수의 극한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를 함수에 가져와서 어떤 fx가 여기 있지. 얘를 지금 y는 f로 x라고 하셨고 책 준비 가져왔니 있어요. 둘 다 개념을 가져왔니? 개념을 냈어? 책은 집에 있잖아. 너 방학 때 들었잖아. 근데 사라졌어? 알았어. 이렇게. 극한의 개념이야. 극한의 개념은 이걸 할 거야. 지금 여기가 어떤 A라는 점이야. A라는 점. X가 딱 A일 때 그 Y값, 해당할 때 그 Y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쓰지. 함수값. 정확히 X가 딱 A일 때 그때의 Y값. 그게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A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FA 이렇게 적는단 말이지. 그럼 이 FA가 어떤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그리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뭐냐면 이 X가 정확히 딱 A일 때가 아니라 A면 우리가 등호를 쓰겠지. A는 아닌데 A를 향해 가는 애야. 걔를 우리가 화살표로 적는단 말이야. 화살표. X가 A를 향해 가. 그럼 이 화살표의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얘가 전제가 돼 있어. A가 아니다. A는 딱 A는 아닌데 A 정말 근처에 있는 애들이지. A를 향해 가는 애들. 그러면
x가 a를 향해 갈 때, 그러면 a를 향해 가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겠지. 그렇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a를 향해서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렇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그럼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이쪽에서 오는 거야, x 값이. 그럴 때 우리가 이 fx, 즉 함수 값이 y 값은 누굴 향해서 가는? x 값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지, a를 향해서. 그러면 y 값이 올라가잖아. 누굴 향해서? 알파를 향해서 가지. 알파. 그래서 얘는 알파를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되니? 그럼 읽어봐. 지금 내가 기호 화살표를 해서 적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호를 우리가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야 돼. 리미트 약자고 LI야. 그럼 x가 a를 향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는 아닌데 A를 향해 다가가는 애들이지. 그럴 때 요 fx 즉 y 값이지. y 값의 요 리미트 목표 값이야. 목표 값은 누굴 향해서? 알파를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새로운 기호. 오늘부터는 이 기호를 좀 친숙하게 만들어줘야 돼.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요걸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A를 향해 나갈 때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그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요거 정리할 텐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올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좌측이지? 좌측에서 올 때 극한이니까 얘를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올 때 우측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해. 얘는 한글로 적었을 때의 개념인 거고, 얘를 기호를 어떻게 적느냐면 이렇게 적어. x가 a를 향해 오는데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와. 얘를 이렇게 적어. x가 a를 향해 가는데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지. 예전에는 이걸 기호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다는 거지. x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를 예전에는 이렇게 적었어. 예전에는. 그치? 지금도 약간 어떤 책 보면 이렇게 혼용이 돼 있어. 그럼 이 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0이 아니야. 근데 극한 파트에서 0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0이 없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소라고 그래. 무한소의 0이야.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게 있어. 무한대는 요거지. 그치? 매별 있을 때 옆으로 눕혀놓은 거 계속 왔다 갔다 그러잖아. 그래서 무한대. 이거는 무한대.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애고, 무한소라고 하는 거는 0에 가까워지는 애야. 뭐 0.1, 0.01, 0.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A에서 마이너스의 무한소야. 그럼 A보다 조금이라도 작다는 얘기야. 네, 그런데 이게 예전 표기법이고 요즘은 이 0을 빼버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fx, y 값은 누굴 향해서 알파를 향해 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가 누굴 향해 A보다 더 큰 쪽에서 올 때지? 우극한 이쪽에서 올 때 그때 fx, 즉 y 값도 마찬가지로 누굴 향해서 가? 알파 향해서 가지? 그럴 때 우리가 얘를 좌극한이라고 하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을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무슨 용어를 쓰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써.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니까 극한 값 존재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물어봤어. 극한값이 존재하냐 물어보면 우리 뭘 조사해야 돼?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조사해야 돼. 걔가 같아야지만 그치?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일치하지 않다면, 좌우간이 다르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 이런 거 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fx가 x분의 2야. 이런 함수 볼게. 우리 함수로 배웠지? 그럴 때 만약에 x가 0을 향해 갈 때 요 x분의 1, 즉 fx 이거의 극한을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 그래프 알고 있지? y는 x분의 1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걸 조사할 때 우리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별도로 검토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좌극한을 해주고요. x가 0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봅시다. 그때는 x 값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와. 그 y 값은 어떻게 돼? 쭉쭉쭉 내려가지? 쭉 내려가잖아. 음의 방향은 아주 커지지. 그러니까 걔를 뭐라고 하냐면 커지는데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x가 0분일 때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지. x 값이 이렇게 다가오면 y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양의 방향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적냐면 리미트 fx는 얘는 양의 방향 무한대지. 그럼 얘는 같지가 않다는 거야.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 그렇죠? 그 답안 단답형 쓸 때 좌우 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한값 없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좌우가 다르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거는 일종의 약속으로 돼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봅시다.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지금 요 경우지. 딱 요런 경우. 요런 경우 보시면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이렇게 모두 일치해.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럼 요 일치하는 요 값 예, 알파로 수렴한다고. 알파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요거 정리를 하면은 수렴한다는 표현을 써. 수렴. 우리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의견 수렴하다 할 때 수렴이야. 모이는 거 있잖아. 수렴하다. 극한값 존재할 때 걔를 수렴한다는 용어 쓰고 그럼 요거에 반대가 있을 거 아니니? 수렴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지? 수렴하지 않는 거를 기본서 한번 들어보는 사람 알겠지만 발산한다는 표현을 쓰지. 발산. 뻗어나간다 이 얘기야. 발산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보시면 10페이지가 10페이지에는 우선 극한의 개념 나왔지? 극한의 개념 나와 있고 좌우간에 만약에 일치해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고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럼 봅시다. 우리가 봐봐. 내가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17페이지 넘어올게. 17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좌극한 우극한 얘기가 나와. 이것도 이미 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 하나 예를 듭시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1로 가. 그럴 때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 요거 극한을 물어봤어. 그치? 내가 요 놈을 fx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래프, 함수의 극한이니까 그래프로 이해를 하자면 지금 얘는 0,1점에서 이렇게 아래 블록이 들어가 이 함수지? 그럴 때 지금 x값이 1을 향해서 가네. 1을 향해서 가.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방법, 이쪽에서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 모두 다 누굴 향해서 가? 2를 향해 간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좌극한 조사에도 2가 나오고 우극한 조사에도 2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좌우간이 같으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것이고 얼마? 2로 수렴하지.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2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2라고 하는 거는 곧 뭐를 의미하는 거지? 얘가 2는 곧 F의 1이 2 아니니? 맞잖아. 내가 봐봐. 분명히 난 뭘 물어봤어? 극한값. 목표값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뭐로 했지? 함수값으로 대답을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극한값을 물어보면 함수값을 답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얘가 지금 함수값이 맞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같아. 그렇지? 어떤 전제하에서? 연속.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연속 함수이면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내가 봐봐.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1상통한 거 봐봐. 우리가 실수는 뭘 배웠지? 실수의 연속성 배우지 않았니? 중학교 때? 수직선은 실수로 쭉 연속이 된다. 가격 차이가 이렇지? 그럼 봐봐. 우리가 0.99999 얘하고 1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분명히 나는 극한을 물어봤는데 함수값을 잡혔잖아. 그렇지? 그 이유는 실수가 연속이기 때문이야. 연속이 전제가 되면 어떤 함수가 끊기지 않고 그 연속은 다음 시간, 그치?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연속 함수가 전제가 돼 있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극한값을 조사를 할 때 항상 좌우극한을 따로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언제 좌우극한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좌우 극한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세 가지 경우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래? 대표적인 유리함수. 두 번째가 절대값. 그다음 세 번째가 가우스 함수. 이 세 가지 경우만 우리가 뭐 해도 된다? 좌우극한을 별도로 검토해 주면 된다. 나머지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 알겠니? 그럼 이거에 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우리 17페이지 하단부에 있지? 그 개념 원리 17페이지 가볼게. 하단부에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치? 어떤 경우 딱 세 가지 경우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 절대값수, 가우스기로 그거만 해주면 되겠다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하나만 해볼게. 필수의 6번 가볼게. 필수의 6번에서 하나만 해봅시다. 3번하고 4번 해볼까? 필수의 6번 가보시면은 6번에 3번 봅시다. 함수가 나와있지. x가 2마 이렇게 돼 있지. 2마. 그럴 때 여기 절대값에 얘는 따로 살펴볼게.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야. 문제를 읽을 때 그냥 2로 가는 거하고 달라? 2로 가는 그냥 x가 문제가 바꿔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좌우를 반드시 따로따로 검토해야 돼. 그렇잖아. 2를 향해서 갈 때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하고 2보다 큰 쪽에서 다르지? 근데 얘를 지금 뭐라고 되냐면 2 마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요 x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와. 그럼 x의 모습은 어떠시고? 1.9, 그 다음에 1.99,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치? 그런 모습이지? 네, 그러면 지금 요 절대값 안에 부호가 중요하잖아. 일단. 절대값이 바뀌었는데. 그럼 요거의 부호는 뭐가 되지?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문제를 잘 봐야 돼. 2보다 작을 때를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좌우 따로 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우극한만 딱 물어보고 있잖아. 우극한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묻는 거에 대답을 해주면 되나? 그러면 x가 2마인데 요 놈은 지금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 다음 위에는 1분의 해주시면 이놈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의 의미 뭐라고 했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이가 아니다. 요거의 전제 조건 화살표의 의미는 이게 전제가 돼 있다고 했어? 2는 아닌데 1이 향해 가는 애야? 그러면 얘가 0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1번 대입해. 정답은 1번이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4번은 가우스. 가우스가 우리 고1이 지금 시험까지는 가우스가 별로 안 나왔잖아. 근데 이번 여기서는 가우스 잘 나와. 우리가 일단 마트 하겠지만은 그 내신과 관련해서는 가우스에 관한 게 상당히 잘 나오고 이게 가우스가 좀 헷갈려. 이거 봅시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지 0을 향해 갈 때 가우스의 x 플러스 1이야. 요거 볼게. 요거. 그럼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가우스인데 지금 0으로 간다고 돼 있지.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반드시 따로 살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뭘 살펴야 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하고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두 개를 반드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볼게. 이거의 가우스의 x 플러스 1이야. 이거의 가우스의 x 플러스 1. 물론 이거를 함수로 접근해도 돼. 함수 극한이니까 요 함수를 그린 다음에 판단해도 되는데 얘네는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 해봐. 조심해봐. 처음에 더 두면 0보다 작은 쪽에서 오지. 그러면 요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야. 뭐냐? 0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와. 그럼 얘는 어떤 모습이니? x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 이런 식이지. 됐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하나만 여기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으면은 요거의 값이 얼마가 돼? 0.9. 0.9가 되지. 0.9에 대한 가우스야. 얼마로 나와야 돼? 0으로 나오지. 우리가 이제 가우스의 정의가 뭐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그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점수. 그지? 이건 정의고 않는 최대 점수. 여기 가우스 기호의 정의고 우리가 뭐 이미 보일 때 했지만은 가우스 값을 찾을 때는 수직선에서 점 씌운 다음에 어느 점을 읽니? 왼쪽 정수값을 읽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3.14 이거 값 얼마 나와? 3으로 나와 있지. 그럼 음수일 때가 좀 헷갈려. 이거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가 나왔지, 그지? 마이너스 4, 4하고 4, 3 사이에 있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항상 왼쪽에 정수값을 읽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거. 가우스와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 알아야지. 어떤 가우스 x의 값이 n이 나왔어. 당연히 정수겠지. 그럼
x의 범위는 어디 정분이? 기계적으로 해야지. n에서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지. 여기는 등호 빠져야 돼. 요거 얘를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어요. 기본기야. 기본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0만일 때 0으로 가자고 했어. 0뿌리 대볼게. 0뿌리면 x의 모습은 뭐다? 플러스의 0.1, 0.01 뭐 이런 식이지? 그 대표로 하나만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1.1이 되지. 1.1에 대한 가수가 뭐야? 1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좌우까지 일치하지. 답을 어떻게 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된다.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한 성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 볼게요. 20페이지 가봅시다. 특히 수투는 개념이 좀 잘 잡혀있으면 상당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봐. 내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고등수학 목차가 어떻게 돼 있다? 첫 번째 개념, 그 다음 성질이라고 했잖아. 여기 성질이지. 그래서 이제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 거기 책에 보면은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어떨 때의 성질이냐면 수렴할 때의 성질이야. 이게 더 중요해. 여기 지금부터 얘기하는 성질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발산할 때는 절대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렴할 때만 적용되는 성질이고, 우리 책에 20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지. 리미트 지금 x가 a로 갈 때 fx가 얘가 l이라는 값으로 지금 수렴한대.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엔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m으로 이렇게 각각 수렴한다는 거야. 이게 전체적인 거지. 수렴할 때. 그러면 우리가 성질은 항상 목차가 똑같지? 뭐였는데 첫 번째 실수배, 그다음 사칙현상이잖아. 실수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fx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새로운 함수를 내가 탄생을 시켰어. 여기다 이제 상수 k를 곱해버린 거야.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지. 이거의 극한값이지. 그치? 실수배. 그러면 요 함수를 별도로 그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뭐냐면 상수를 곱하면 기존의 fx가 수렴을 한다면 얘는 우리 시그마에 있어서 그 상수하고 똑같아. 우리 시그마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니? k가 1이고 l이 3이 있어. 얘 내보내지? 그런 것처럼 k 내보내버리면은 내가 지금 l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실수네. 그 다음에 사칙현상이지. 수렴하는 애끼리 덧셈 뺄셈을 했어. 그 다음에 수렴하는 애끼리 곱셈을 했어. 그 다음에 수렴하는 애끼리 나눗셈을 했어. 내가 시급할 때도 얘기했지만 고등수학에 있어서 사칙현상 성질할 때는 항상 커트라인이 어디야? 여기 가야지. 고등수학은 여기까지 되는 게 있고 다 되는 게 있고, 여기까지 되는 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지? 이분이 하나 배웠잖아. 시그마. 여기까지 되는 거 시그마 있고, 이거 적분, 나중에 인테그랄. 이 두 개만 합차면 되는 거고,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돼. 사칙현상이.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수렴하는 애끼리 더하거나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 요거의 극한을 조사할 거지. 극한을 조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림 그리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이 수렴한다면 요 리미트가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와. 시그마랑 동일하잖아. 시그마를 분배시켰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는 극한값끼리 연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곱셈도 마찬가지지. 곱셈도 이거에 내가 극한을 조사할 때 이 새로운 함수를 그려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얘도 어떻게 했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이따가 우리가 그 마플에 대한 진입편점 문제를 해볼 건데 요거와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나눗셈은 조금 제약 조건이 있어. 제약 조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L을 M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이 우선은 gx가 뭐가 있는지 0이 되면 안 되지. 만약에 gx가 0이 되잖아. 그럼 내가 요 새로운 함수를 통째로 hx라고 하면 이렇게 hx를 이렇게 붙이면 부모가 gx가 0이 되는 순간에서는 요 hx가 존재하지 않아. 함수가 비어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0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m도 0이 되면 안 돼. 요 제약 조건이 그렇지. 요거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어. 이따가 우리
진입한다고 문제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한 게 수렴할 때 정신이야. 중요한 건 뭐라고? 키워드가 수렴이야. 수렴. 그러면 수렴할 때에는 이 리미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리미트를 아무 때나 분배시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렴할 때에만 이 성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갑자기 2번 거, 큰 2번 가보면 오른쪽 21페이지 가보면 21페이지 가보면 갑자기 부정형 등장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결고리 짚하는 얘기할게. 그러니까 보면은 봐봐. 모든 책에 보면은 그냥 갑자기 부정형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공부하게 되면 수렴할 때 성질이지? 그럼 당연히 뭐가 궁금해야지? 발산할 때 성질. 그치?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발산할 때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발산.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퍼져나간다는 거지, 발산. 그러면 발산은 무한대로 커져가는 거, 혹은 이거에다가 만약 실수배우를 곱했어,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한대로 가는 것끼리 덧셈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뺄셈을 한 경우가 있겠지. 뺄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할 수도 있겠지. 사치. 실수배, 그 다음에 사치 계산. 이걸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럼 지금 내가 적은 이 5가지 중에서 명백한 애들 있어. 명백한 애들. 누구니? 무한히 막 커지는 애야. 거기다가 상수를 곱했어. 그럼 얘는 수렴하니? K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면은 얘는 특정한 값으로 갑자기 수렴할 수가 없지? 얘는 발산이 명백해. 얘는 100% 발산이야. 그 다음 얘도 발산이겠지. 무한대끼리 커지는 애잖아. 커지는 애끼리 더하면 갑자기 얘가 수렴을 해?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명백한 애 누구니? 얘도 있잖아. 얘도 발산. 무한대끼리 커지는 애끼리 곱했어. 그럼 더 커지지. 그래서 지금 요 3가지는 발산함이 명백한 거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요 2가지 아니니? 요 놈하고 요 2놈이 문제가 돼? 그렇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싸잡아서 부정형이야. 그럼 여기서 이 부정은 의미가 없다. 긍정 부정이 아니지. 부정과 긍정식 할 때 부정이야. 정할 수 없다. 뭘 정할 수 없냐면 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딱 잘라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어. 얘는. 봐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지금 앞에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니? 커지지?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 전체 값이 작아져.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더 세게 증가할지 모르잖아. 그치? 어느 게 더 세게 증가할지 몰라. 얘가 더 증가 속도가 빠르면 양의 방향으로 갈 거고, 얘가 더 빠르면은 음의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분자가 얘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어떻게 돼? 전체 값이 작아져.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세게 증가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부정형이라고 하고, 이 부정형의 해결이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21페이지 나와 있는 거야. 부정형의 극한돼 있지. 그럼 봐봐. 그리고 우리 책에는 내가 지금 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첫 번째 요 형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겠지? 우리 책에 보면 2가지가 더 있지? 2가지가 더 있지? 세 번째 뭐 있니? 명분의 그 다음 4번째 어떤 게 있어? 0 곱하기 무한대. 요 2개도 추가를 시켰는데 얘도 부정형이야. 생각해봐. 분자 얘가 작아지면 전체값이 작아져. 얘가 작아지면 전체값이 커져. 맞잖아. 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 0이 아니라고 그랬어? 무한수 0에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빠르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부정형이고,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전체값을 작게 만들고 얘는 크게 만드는 놈이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증가속도가 지금 빠를지 모른다는 거지. 얘도 부정형이고. 그럼 요 4개의 해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나? 그거만 적어볼게. 첫 번째 이거 봅시다. 무한대 그래 무한대. 거기 볼게. 우리 21페이지 가볼까? 21페이지 가보면 여기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도 있잖아.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1번에 부모의 최고치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 요거에 교과서적인 해법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걸로 기억하면 돼. 차수 비교 요거만 기억하면 돼.
부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학생은 없지 고등학생에서.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 있잖아. 지금 x가 a로 가는데 여기가 x의 제곱 더하기 2x야. 여기 x 플러스 2야. 이런 거 뭐해? 그렇지. 생각해보자고. 그럼 x가 무한히 커지지. 무한히 커져. 그럼 분모도 커지잖아. 분자도 커지지. 같이 커지는데. 같이 커지니까 요형되겠지. 그런데 증가 속도는 차이가 있지. 그렇잖아.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 그거를 첨가한 거야. 엄청나게 큰 수야. 엄청나게 큰 수. 그러니까 얘는 2차로 커져야 되고 얘는 차수가 1차잖아. 그러면 얘에 비하면 얘는 그냥 모래알 정도 수준이지. 티끌 같은 거지. 티도 안 나는 애가. 상수야 상수 그냥 얘에 비하면.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과 동일한 결과야. 일단 분모가 증가 속도가 빠르면 점점 어디가 커지니? 0에 가까워지잖아. 그렇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시작해. 지금 점점 어디가 커져? 이 0.5, 0.3, 0.25 이런 식으로 여기가 커지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해법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를 무식하게 분모의 최고차인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x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x분의 1이고 얘는 x제곱분의 1이구나 이렇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뭐가 됐나? 무한대분의 상수.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각각 어디로 가겠어? 다 0으로 가지? 그래서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결론 짓는 학생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는 하실 거고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돼. 0으로 가는 거.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런 거는 이번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차수가 같은 경우일까? 여기 x의 제곱 똑같이 2x야. 여기가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근데 차수가 같잖아. 차수가 같을 때에는 우리가 뭐로 나오냐면은 개수의 비로 나와. 2로 나온다는 얘기야. 최고차 개수의 비. 되겠니? 얘도 봐봐. 분모의 최고차를 나눠주시면 분모의 최고차는 여기 1 될 거고 여기 x분의 2가 될 것이고 여기 2 될 거고 여기 x의 제곱분의 3이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2밖에 안 남았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려면 고등학생도 없다는 얘기야. 보자마자 직관을 가졌어요.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차수를 비교할 건데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를 비교할 건데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커. 얘를 발산하겠지. 거꾸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작아. 그럼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자하고 분모가 차수가 같아. 그러면 개수의 비도 나가는 거지. 개수의 비. 요거만 기억하면 되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어.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교과서적인 해법은 부모의 최고차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걸 사용한다는 얘기야. 봐봐. 뭐냐면 요거 있지. 무한대분의 상수. 이건 어디로 가지? 0으로 가지. 내가 뭐 개념 수업을 한 번에 든 사람 알겠지만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 얘들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항상 분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내 머리통, 분모는 내 몸통. 그럴 때 내 머리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항상 생각하자고 했지. 머리가 그대로인데 몸통이 커지잖아. 근데 머리가 소수같이 보이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돼? 0분의 3. 얘는 어디로 가요? 그치? 머리 그대로인데 몸통 쪼그라들잖아. 그럼 엄청 대두같이 보이지. 얘는 무한대로 가. 이렇게.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무한대분의 0으로 얼마나 돼? 0. 더 빠르게 0으로 가겠지. 머리 쪼그라들어 몸통 드러나.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그럼 얘 뒤집은 거 0분의 뭐가 될 거고 어디가? 그러면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겠지. 머리 커지고 몸통 쪼그라들면 더 빠르게. 그치? 이런 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 다음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는 걸 이용해가지고 요게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이 작업을 해준다는 얘긴데 이거는 하수란 얘기지. 그냥 우리는 차수만 보고서 말할 수 있다. 얘는 시험에 나오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1페이지야 1페이지 1페이지에 1, 2, 3, 4번 중에 하나지. 이런 거는 9등부터 맞추는 문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번 가볼게.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뭔데? 우리가 여기서 분류를 할 수 있어. 분류를 하자면 유리식인 경우가 있고 유리식인 경우가 있어. 그리고 두 가지가 들어있다니까. 그럼 먼저 유리식인 경우 볼게. 유리식인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 유리식은 루트가 없는 경우지. 이런 거 볼게. x가 무한대로 가. 그럴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거의 극한을 물어봤어. 이거 보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니? 무한대로 가겠지. 이거 쉬워야 될까? 안 내. 안 내는 이유는 너무 쉬워서야. x가 무한대로 커지는 애야? 얘 세제곱으로 커지는 애지. 거기서 제곱으로 커지는 애 뺐어. 요 개수가 3이 아니라 1억여도 마찬가지야. 무한대잖아. 엄청나게 큰 수라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얘는 3처럼 커지는 애는 2처럼 커지는 애지. 빼도 티도 안 나는 애냐. 기수도 안 나. 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뻔히로 뻗어간 애지. 이런 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지. 무리식. 무리식이 나와. 무리식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우리 그 개념 원리에 있는 걸 하나 예를 들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우리 개념 원리 필수예제 11번에 26페이지에 있는 건 2번을 가지고 이렇게 볼게. 11번에 2번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게 있네. x 플러스 이놈이지. 요거잖아.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x가 하나씩 커지면 얘가 어디로 가? 커지지? 얘도 커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 무리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 봅시다. 루트 3 빼기 루트 2. 더 이상 연산이 되니 안 되니? 안 돼. 우리가 멈추잖아. 멈추지? 더 이상 연산 안 하지? 우리가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지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지는 뭘 해봐야 돼? 뺄셈을 해봐서 뺄셈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무리식 같은 경우는 뺄셈이 더 안 돼. 뺄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형태를 바꾼다는 얘기지.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니까 멈추잖아.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은 무리식 경우는 유리화를 시켜줘. 유리화를 시키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형태를 바꾸는 거지.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화라고 하는 거는 분모의 유리화잖아. 루트 3 분모를 유리화하는 건 들어봤어. 얘는 분모가 아닌데 유리화하지? 특수한 케이스 거지. 우리가 분모는 유리화 왜 하는 얘기야? 이거 물어봐. 분모 유리화 왜? 학교에서 하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수작업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수학 계산이 없을 때 뭐했니? 수작업 했을 거 아니니? 우리가 나누는 수이지 나누는 수는 복잡한 수가 당연히 안 좋아. 얘는 대략 1.73이 이렇게 나가잖아. 우리가 생각해볼게. 1이라는 애를 1.73 이렇게 나가는 애로 나누는 거하고 그치? 얘를 유리화 시켜가지고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1.73이 나가는 애 3으로 나누는 거하고 둘 다 물론 어려워. 둘 다 물론 어려운데 누가 더 그나마 할만하니? 얘가 좀 더 편하잖아. 나눈 수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면은 되게 힘들단 말이야. 애초에 얘는 시도조차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분모를 이용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야. 나눈 수가 깔끔해야지.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뭐냐면 분자에 있는 놈이지. 분모는 유리화하는 이유가 있는데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 얘는 분모인데 유리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놈인데 그래서 얘는 하는 의미는 형태를 바꾸는 의미지. 그래서 요거를 유리화 시켜주시면 리미트 x가 뭐가 갈 때 여기다 켤레수 곱한다는 얘기야. 분자 분모 똑같이. 그러면 얘는 켤레수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요거 밑에 켤레수 곱해져가지고 x 플러스 1, 2의 플러스 이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적고 나니까 형태가 뭐로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 얘 무한대끼리 더했잖아. 얘들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무한대니? 아니지? 무한대는 연산이 안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 이런 거 아니라고.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인 거야.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것이고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려워. 0으로 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형태를 유리식 아닌 무리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무리식은 시험에 안 나온다.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게 무리식인데 무리식은 형태를 바꾸는 의미에 유리화를 해준다. 그렇지?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 나오게 돼 있어. 항상. 형태만 바꿔주면 돼.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게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미분계수. 우리 나중에 미분을 볼 건데 미분의 정의가 뭐로 돼 있어? 0분의 역으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실수할 때 다가와야 돼. 얘가 하나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거 해볼 건데 세 번째 거는 0분의 역골이야. 0분의 역골이니까. 그래서 이거 따로 적어볼게. 우리가 0분의 역골의 해결은 요 놈은 키워드를 잡자면 얘가 핵심 키워드야. 뭐냐면 약분이지.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0으로 가게끔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있거든.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읽어봅시다. 읽어볼게. X,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 잠깐만. x가 1을 향해 가는데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읽어봅시다. 그럼 x가 1을 향해 가잖아. 그러면 슬쩍 1 넣었을 때 어디로 가니? 0에 가까워지지? 동의하니? 분자도 1 넣었을 때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얘는 무슨 꼴? 0분의 6꼴이야. 주소가. 우선 얘 소속이 0분의 6꼴이고 그러면 항상 우리 0분의 6꼴 해결은 누구 때문에 0으로 가는지 그 원인 제공자를 없애야 돼. 원인 제공자. 걔는 누굴 범할 수 있냐면 얘를 범할 수 있어. 얘만 쑥 넘어가면 돼. 건너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인수? x-1이라는 요 인수 때문에 얘네들이 0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를 제거해줘야지. 약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인 제공자를 제거하는 약분이야.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x가 1을 향해 간대. 여기는 x 마이너스 1. 얘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지.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화살표 여기 뭐라고 그랬어? 절대 1이 아니다. 0이 아니야.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원인 제공자 제거했지? 그 다음에 1 대입합니다. 어디로 간다? 2를 향해. 그래서 우리가 0분의 역골을 한번 정리해볼게. 0분의 역골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나눈다. 0분의 역골. 얘도 유리식 경우고 무리식 경우로 얘도 나눠볼 수 있어. 그치? 똑같아.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형태는 비슷하고 유리식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바로 유식이야. 루트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식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지. 인수분해를 통해서 원인 제공자를 제거한다. 그다음에 무리식인 경우 얘도 원인 제공자를 제거할 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리화를 통해서 제거한다. 얘도 요거 한번 해볼게. 무리식인 경우.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그게 어디 있냐면은 0분의 6을 필수제 9번 한번 해볼게. 필수제 9번에 필수제 9번에 3번 좁지만 여기다 한번 적어봐. 필수제 9번에 3번을 봅시다. 거기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 그럴 때 여기 얼마? 2x 루트에 4 플러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럼 얘 우선 소속부터 봅시다. x가 0을 향해 가. 그럼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분자 여기다 슬쩍 0 넣어봐.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0분의 역골이야. 0분의 역골. 0분의 역골의 해결은 누구라고 했어? 인수 찾기. 약분. 원인 제공자 없애기. 그 원인 제공자는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지. 누구 때문에? 어떤 인수 때문에? 요 x라는 인수 때문에 0으로 가. 근데 분모는 x라는 인수가 딱 보이잖아. 얘는 문제가 안 되고 분자가 안 보여. 얘를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수 찾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인수 찾으려면 유리화만 시켜주면 바로 인수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럼 x가 0을 할 때 여기 2x에다가 혈례수 곱합시다. 혈례수가 4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돼? x가 되겠지. 됐니? 딱 인수가 나왔죠. 내가 찾는 인수가 드디어 나왔지? 유리화만 시켜주면 나온다. 그런 다음에
약분 후 대입 0 대입하셔야지. 여기 0 대입하면 얼마나 오니? 2지? 2 더하기 2 다 사라지랑 8분의 1. 이게 그렇지 않지? 너 시험 끝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너 열심히 노느라고 봐. 요즘 시험 끝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요거 하나 볼게. 요거 보고서 이제 그 앞으로 좀 적어줄게. 이제 마지막 남은 꼴이 요거야. 0 곱하기 무한대꼴. 봅시다. 네 번째인데 0 곱하기 무한대도 부정형에 해당한다는 거야. 얘는 전체값을 작게 만들고 얘는 전체값을 크게 만드니까 어느 게 더 빨개질까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키워드를 잡자면 얘는 요거야. 통분 또는 유리화. 통분은 언제? 분수 형태일 때, 분수식일 때. 유리화는 뭐 있을 때? 근호 있을 때. 그럼 만약에 분수이면서 동시에 근호도 있어. 그러면 둘 다 해야 돼. 알겠니? 통분 또는 유리화인데 경우에 따라서 두 개 다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얘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래서 필수 예제 예를 들면 필수 예제 12번에 2번을 가. 필수 예제 12번에 2번을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 x가 무한대로 가지. 그런데 x 곱하기 여기 뭐라고 되냐면 2의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빼기. 이거 우선 주소부터 파악합시다. x가 무한히 커져. 무한히 커지면 요 놈은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얘는 무한대로 가겠지. 됐니? 그럼 여기 봅시다. 요거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 얘는 어디로 가? 커지지? 얘도 커지지? 동의하니?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우리 아까 전에 배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차수 비교. 분모 몇 차? 2분의 1차. 그치? 우리 지수 배웠잖아. 지수 배웠지? x 2분의 제곱이니까. 얘도 차수가 2분의 1차. 차수가 같으면 개수의 비. 개수가 둘 다 1이야. 나란히 1이지. 얘는 뭐로 나온다? 1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0.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야. 됐니? 우선 주소 확인해야 되고,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구나. 그럼 요거의 해결은 뭐였다? 통분 또는 유리화야. 근호 있으면 유리화 들어가야 되고, 분수 형태면 통분도 해줘야 돼. 얘는 둘 다 해야지. 근호도 있으면서 동시에 분수 형태잖아. 둘 다 해줬네. 그래서 통분과 유리화를 동시에 해줍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통분합시다. 통분하면은 루트에 지금 x 플러스 1이 이게 되고, 여기는 루트에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에 x 플러스 1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 됐지? 통분했고 그 다음에 유리화 시켜볼게. 그럼 이거의 켤레수 갑시다. x가 무한대로 가. 여기 x 곱하기 여기에 루트에 x 플러스 그 다음에 켤레수 곱해줘. 이렇게 루트에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x 여기다 붙여. 이렇게 됐지? 됐니? 통분 한 번 했고 유리 한 번 했어. 그럼 이렇게 딱 관찰해보니까 얘들아 이거 무슨 형태로 바뀌었네? 이거 전개하면 몇 차? 1차. 전개하면 1차. 무한대로 가는 거기 더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비교인데 분모 1차, 분자도 1차. 개수의 비로 나오겠네. 맞지? 개수의 비. 여기 전개했을 때 개수의 비 얼마 나오니? 개수가 1 나오지. 여기 전개했을 때 개수 얼마 나와? 1차의 개수 1 나오지. 여기 1차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얼마나? 마이너스 1. 개수의 비로 나온다. 할 수 있겠니? 됐지? 그 다음에 잠시 이제 우리가 뭘 갈 거냐면 마플로 가. 마플로 봅시다. 특히 이제 지금 수투를 두 번째 보는 사람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노력 더 많이 해야 돼.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면
남들 할 때 안 했잖아 얘들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똑같이 공부하려면 안 돼. 출발점이 다르잖아. 다른 애들은 이미 한 번 봤어. 난 처음이야. 더 많이 해야 돼 그럴 때. 스타트점이 다르잖아.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유형 1번 가볼까? 이거 눈으로 풀어볼까 우리가. 앞으로 좀 갈게. 1번 갑시다. 유형 1번. 1번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다음 같을 때 오른 것을 보시죠.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1대 값이 3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그다음에 여기서 1대 함수값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뻥 뚫려. 요것을 이번에 실수래. 뻥 뚫렸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치? 그러면 1번부터 1번 F1 1일 때 뭘 묻지? 함수값을 묻고 있잖아. 1일 때 함수값을 물어보니까 이건 얼마? 0이 돼야 되지. 틀렸지? 2번 갑시다.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리미트 x가 이것처럼 0마 0마 x지. 얘 한번 좀 봅시다. 0보다 작은 쪽에서 와. x값이 0보다 작은 쪽에서 오지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계속 이었지. 그렇잖아.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이었어. 그러니까 요거 값이 얼마? 2. 누굴 향해서 가? 1을 향해서 가지. 계속 이었잖아. 쭉 이었잖아. 요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랑 F0이랑 같니? F0은 얼마? 0일 때 함수값이야. 딱 0일 때 함수값. 얼마? 0이지. 이게 같니? 다르지? 그렇게 틀렸지? 그 다음 3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일일 때 fx가 존재하냐 물어봤어. 극한값 존재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어? 좌우 극한이 같냐? 그 얘기잖아. 우리 극한값 존재한다는 표현을 언제 쓴다? 좌우 극한 쓸 때.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우 극한이 같냐 묻는 거지? 좌우 극한 조사합시다. 얼마 나와? 이쪽에서 올 때는 쭉 얼마였어? 3이었지. 이쪽에서 올 때는 쭉 얼마였어? 2였지. 갖다 달라. 다르지. 존재하죠. 3번. 3번. 답이 나온다. 3번 나온 거지. 4번 가보시면 4번은 뭐라고 되겠지? 리미트. 즉 x가 1일 때지. 1일 때의 fx. 극한을 묻고 있어. 1일 때 좌우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 돼 있어.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완전히 다른 게 되어 있어. 봐봐. 1보다 작은 쪽으로 올 때 누굴 향해서 가니? 점점 올라가지? 누굴 향해서? 3을 향해서 가지?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올 때도 누굴 향해? 계속 3이었잖아. 이때는 극한이 존재하지. 함수값은 비어있지만 극한은 존재하는 거야. 그치?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4번 틀렸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5번은 보면은 마일마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와. 그러면 그때 얼마? 3이지? 그치? 그 다음에 0뿔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와.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누굴 향해서 가니? 0. 그러니까 3이 돼야 되지? 일단은 1번은 뭐 쉬운 문제. 그래서 거기 유제는 지금 숙제 잘 해보시고 유형 2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 유형 2번 보면은 극한값이 존재하기가 조건이지? 그 동의어 뭐라고 했어? 좌우 극한이 같냐 묻는 거잖아. 그거 해주면 되잖아. 어렵지 않지?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는 2번은 그냥 숙제를 한번 넘겨볼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좌우칸 할 수 있지? 믿어도 되니? 하나만 해볼까 그리고? 하나만 해볼게. 시간 갔다 보니까 이거 함수 x가 x는 뭐야? 플러스 x 마이너스 k x가 3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이지. 이때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지금 3에서 극한이 존재하고 싶대. 그러면 3보다 큰 쪽에서는 얘지? 그러니까 우리가 3에서 극한 조사를 해봤어. 그러면 3의 좌극한 우극한을 조사할 거야. 3보다 작은 쪽으로 볼 때는 이때 fx는 얘를 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얘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3보다 클 때는 이놈이 들어와야 되지 x가. 그래서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k가 들어와줘야 돼. 이거 계산해 주시면 3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은 얼마나? 6k 플러스 k 마이너스 6 나오지. 여기서 3 집어넣으면 이거에다가 3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이 두 개가 같으면은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k 마이너스 6하고 12 마이너스 k가 같다. 넘어가면 2k고 넘어가면은 18. 그래서 주가 되겠죠. k는 좌우 극한이 같은지 확인 작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3번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막 새로운 함수를 탄생시킨 거야. 뭐 합이라든지 곱이라든지 차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거의 존재 조건이지. 22번 봅시다. fx,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 걸 골라라. 한번 해볼까? 먼저 fx 봅시다. 이렇게 돼 있지. 중요한 건 여기가 뻥 뚫려 있어. 뻥 뚫려 있다는 얘기는 함수 값은 존재하지 않지. 정확히 딱 1대의 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있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지. 쭉 마이너스 위에다가 뻥 뚫리고 여기가 좀 이렇게 되지. 이게 gx, 이게 gx, 이게 fx. 지금 기억부터 해볼게. 기억 뭐냐면 밑에 x가 1을 향해 갈 때 fx 더하기 gx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냐고 봤어. 그럼 뭘 조사한다? 좌우. 그러니까 극한 존재하냐 물어보면 항상 동요가 좌우하면 수합니다. 우리 뭘 조사해야 되니? 밑에 x가 1 마일 때, 밑에 x가 뭐일 때, 1 뿌릴 때, 두 개 조사하면 돼. 그때 요거 fx 나오죠. 요거 조사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fx 더하기 gx에 조사할 거고. 그러면 위에부터 봅시다. 1 마야, 1보다 작은 쪽에서 봐. 그럼 얘는 fx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1보다 큰 쪽에서 오든 모두 다 누굴 향해서 가니? 0을 향해 가지? 그러니까 얘는 fx 무조건 0으로 가. 그다음 gx 볼게. 1 맞지? g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x 값이 움직여. y 값은 어떻게 되니? 계속 얼마였어? 꾸준히 마이너스 2였지. 여기는 마이너스. 이거 봅시다. 1 뿌릴 때. 1 뿌릴 때는 얘는 fx는 그냥 0이야. gx는 1보다 큰 쪽에서 오지. 그럼 얼마였어? 2였지. 2가 되지. 두 개가 같지 않지. 이렇게 확인 작업해도 된다고.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되겠어. 그럼 니은번은 어떻게 되니? 니은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때 뭐냐면 fx의 제곱이지? 제곱 그 다음에 gx의 제곱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잖아. 얘도 x가 1 나일 때 리미트 x가 1 뿌릴 때 두 개를 조사해야 된다. 1 마일 때 fx 같은 경우는 1 마든 1 뿌리도 뭐로 간다? 항상 0으로 간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0의 제곱이 돼. 요거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앞에 건 0이 되겠지. gx가 문제지. gx는 아까 전에 우리가 1 마일 때는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2였지. 근데 걔를 제곱했으니까 얼마? 4. 1 뿌릴 때 얼마였어? 2였지. 제곱했으니까 4. 얘는 같네. 얘는 같지. 그래서 니은이 해당 사항이고. 그다음 디귿번 가보면 디귿번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그런데 fx 곱하기 gx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뭘 조사한다? x가 1 마일 때 리미트 x가 1 뿌릴 때 두 개 조사해야 되지. 그러면 fx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모두 0으로 가. 얘는 0으로 가야 된다. 그럼 요 뒤에 거 gx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0하고 뭐하고 곱해지면 항상 무조건 0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갈 것이고 왜 0으로 가지? 얘는 같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 조금 숙달되면은 그냥 눈으로 그냥
직관 좀 해. 그다음 유형 4번은 숫자로 한번 내려볼게. 절대값 함수는 뭐 한다고 했어? 좌우 따로 조사해야 된다. 그다음 가우스는 한번 해볼게. 가우스. 그래서 유형 5번과 관련해서는 내신 기출 문제가 36번이야. 얘 별로 쳐야 돼. 얘가 아주 많이 나와. 이거 한번 해볼래? 36번. 36번 한번 해봅시다. 얘가 내신 아주 방어 문제야. 나만 하니까 졸립지? 나오는 거. 얼마 나오는 거? 2. 니 나와? 아니에요? 다이 나와. 이거 한번 해볼까? 봐봐. 이거 3이라고 그랬는데 봐봐. 평소 K가 우리가 가우스 봅시다. 가우스 교 있을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 얘가 좀 내신에 잘 나와. 좌우를 따로 검토해야지. 그러니까 x가 a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올 때 하고 밑에 x가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올 때 두 개를 나눠서 반드시 합했다 했어? 그렇지? 그러면 a보다 약간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올 때 a부터 볼게. 그때의 가우스의 조회가 뭐였어?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값은 뭐로 나오니? 가우스 x. 우리가 가우스 x의 값을 지금 문제가 n이구나. 이건 미안. n마일 때 볼게. n마일 때는 n보다 약간 작은 쪽이야. 그러면 가우스 값은 뭐 나오니? n-1로 나오잖아. 이거의 값은 뭐로 나오니? n-1로 나와.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n-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부터 이렇게 적어볼게. 얘는 움직임 값인데 얘는 그냥 정수값으로 튀어나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분모는 n-1, 분자는 n-1의 제곱 될 거고 xn을 훅 대입하면 되지.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야. 되니? 다시 한번. n보다 약간 작아? 그러면 이거잖아. 가우스는 항상 어떻게 된다? 왼쪽에 정수값 생긴다고 했어?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 여기가 n 마이너스 1이지. 지금 n보다 약간 작은 쪽이 여기야. 그러면 당연히 가우스 값은 얼마나 나와? n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고정대 값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고정대 값 n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도 고정대 값으로 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요거 계산하면 n 마이너스 1에 n 제곱 마이너스 n 되는 거고 계산하면 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지. 이놈의 결과는 바로 다이렉트 정보. n뿔이야. n뿔이면은 n뿔이면 여기지. n보다 끈적이 도는 거잖아. 그 왼쪽 정수값이니까 n으로 나와 있는 n으로 나올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n으로 나오니까 n제곱 이게 n을 대입해야 돼. 이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n 하나 약분시켜 주시면 여기 n 플러스 1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 서로 같아야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등식하나 탄생을 시켰고 양변에 n-를 곱해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n의 값이 얼마? 2가 돼요. n의 값이 2지? 그럼 n의 값이 2고 지금 문제는 k 값을 구하는 거야? 혹시 n의 값을 구해버렸니? 답이 2 나온 사람은? 네. 함정에 누구 잘 해봐야 돼? k 값이야? k 값? 지금 봐. n이 지금 얼마니? 2니까. 이게 바로 k잖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신 아주 잘 볼거지 얘가.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극한만 하고 잠깐 시간 탈 테니까 좀 집중 좀 해봐. 유형 6번은 그냥 숙제로 돌려도 될까? 이런 거는? 유형 6번 숙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유형 7번하고 유형 8번 여기 합성함수 극한인데 유형 8번을 먼저 봅시다. 합성함수 극한은 뭐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고 해요. 무조건. 신기하게 내 수능은 안 나오겠지? 내신은 그냥 무조건인데 합성함수 극한은 오리지. 합성함수는 얘들아 뭔지 알지? 두 개의 함수가 결합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우리 책으로는 어떤 걸 얘기할까? 60번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책에 있는 60번을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60번. 함수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이게 fx. gx 봅시다. gx로 원점지라면 이렇게 이차함수. 이차함수 모양이지.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지. 그럴 때 이쪽부터 볼게.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합성을 했어. f 합성 gx지. 이거의 극한이 리미트 x가 0에서 이거 보고 있고 이 번호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묻고 있는데 0에서의 극한을 묻고 있는데 f 합성 f지. 그 다음에 디귿번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묻고 있는데 x가 0을 향하는데 g 합성 fx 이 세 개를 묻고 있지.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 극한은 딱 이걸 기억해야 돼. 합성함수 극한은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하는 걸로 속에 있는 함수, 속함수죠. 속함수의 뭘 따지자? 방향성. 얘를 조사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숫자 1을 바라볼 때, 그렇지?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해야지. 극한을 배웠는데 1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어. 1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어. 이게 맞는 표현이지.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지만은 0.99999도 1이잖아. 딱 1도 1이잖아. 1.0000001도 1이지. 그렇지 않니? 아까 내가 이거 모듈 다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1은 세 종류의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1, 얘도 1이야. 딱 1도 1이야. 1뿔도 1인 거지. 이겠니? 이 세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알맹이 함수가 지금 x가 0으로 가잖아. 합성 함수는 항상 뭘 따진다고? 이 알맹이 함수의 방향성을 따져야 돼.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셋 중에서 선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딱 1인지 1분인지 1만인지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해줘야 돼. 그럼 이거부터 볼게. x가 지금 0을 향해 가지? 얘 봐봐. gx잖아. 알맹이가 gx지? 그럼 gx의 0을 향해 가는 모습, 그렇지? 0을 향해 가잖아. 그러면 0을 향해 가면은 얘는 어떻게 되니? 0보다 큰 쪽으로 쏠 때, 0보다 작은 쪽으로 쏠 때 모두 다 지금 어떻게 와? 0을 향해 가는데,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합성에서 그걸 조사할 때는 엄격히 따지면 x가 0뿔일 때 좌우칸을 조사해야 되지. x가 0만일 때 두 개를 조사할 건데 먼저 0뿔 봅시다. 0뿔부터 0보다 큰 쪽에서 쏠지? 0보다 큰 쪽에서 와?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요 알뱅이 gx는 어디서 온다?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온다고. 그렇잖아. y값이 어떻게 돼? y값이 점점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와. 그럼 걔를 어떻게 적어야 돼? 우리가 0뿔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f라는 함수로 가는 거야. f라는 함수로 가서 난 뭘 읽어내는데 0뿔을 읽어내면 돼. 0보다 큰 쪽에서 오지? 0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누굴 향해서 가는? 마이너스 1 향해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됐어? 그다음 두 번째 빼볼게.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번에 0마지 f 합성 gx.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따진다고? 요 알맹이의 방향성. 0마야. 0마. 0보다 작은 쪽이 오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을 향해 가지?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지? 0보다 그쪽보다 큰 놈이야. 뭐라고 적어? 얘도 마찬가지로 f의 0뿔. 그러면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0이야. 얘는 좌우칸이 같으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볼게. f 합성 얘 볼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x가 0마일 때 리미트 x가 0뿔일 때 두 개를 조사할 거지. f 합성 얘도 f 합성 얘를 조사할 건데 봅시다. 첫 번째 경우부터 0마야 0마. f지 얘만 쳐다보는 거지. 0마 되니 0보다 작은 쪽에서 와. 그러면 누굴 향해 가?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작지. 뭐라고 적어야 될까? f에 1마 되니 1보다 작은 쪽으로 오잖아. 그럼 요거 볼게. 이제 0뿔일 때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와. 그러면은 쭉쭉쭉 y 값은 어떻게 돼? 마이를 향해 가지. 마이를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좀이라도 커.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f의 마일 뿔.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거 해볼게. f의 1마잖아. f 1마. f의 1이 여기지. 1보다 작은 쪽에서 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돼? 0을 향해 가지. 그러니까는 이때는 0을 마일. 그다음에 마일 뿔 볼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지. 그럼 누굴 향해 가? 0을 향해 가지. 그죠? 이때도 존재하네. 이런 식으로 활용되겠지. 지금 그러면 뭐야? 기억 틀렸고, 기억은 마이너스 1이지. 니에는 0이 돼야 돼? 기억은 다 틀렸니? 지금만 나왔어. 지금만. 되게 똑같은 거 좀 해볼게. 이렇게 x가 0뿔일 때, 0마일 때, 리미트 x가 0뿔일 때 봅시다. 이때 g 합성 fx야. 얘도 g 합성 fx야. 그러면 알맹이 있는 게 f니까 f를 봅시다. 이제 f를 보시면 0마, 0보다 작은 쪽으로 오지. 그러면 1 향해 가지. 뭐라고 적어야 돼? 1마. 1마. g의 1마. 그럼 g 함수 1마 읽어볼래? 1보다 작은 쪽에서 와. 누구 향해 가? 1 향해 가지. 그렇지. 요거 봅시다. 0뿔. fx 0뿔이야. 0보다 큰 쪽에서 오네. 누굴 향해 가? 마일 뿔 적어야지. 마일 뿔. 그럼 gx의 마일 뿔을 읽어주시면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1을 향해 가지. 1이 디귿이 안 돼. 기억은 틀리고 디귿이 좀 돼. 됐어? 이게 이제 기본기가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내신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오히려 그 앞에 있는 55번 같이 나와. 합성 막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유기함수 합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구경해 볼 거야.
54번 가고 54. 이거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를 한번 이런 거 풀어 해볼 건데 54번 갑시다. 얘도 백표 쳐야지. 특히 유리함수 형태는 게 아주 잘 나와. 얘도 실제로 합성이 된 거지. 제목을 뭐 치환이라고 다 나왔는데 그게 합성이라는 의미야.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뚫려 있고 지금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다가 쭉 갔다가 뻥 뚫리고 함수값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게 지금 뭐냐면 y f x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이 합성이 된 거 아니니?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에다가 플러스의 리미트 x가 마이너로 갈 때 fx 내가 지어진 합성수지. x 자리에 x 자리에 다른 누군가 들어가면 합성이 된 거지. 특히 유리함수 합성이 됐으니까 중요하다고. 봐봐. 유리함수였어. 그럼 내가 요 놈의 값을 하나님부터 t로 볼게. t. 그러면 지금 요거 얘는 유리함수야. t는 x 마이너스 1분의 요거 우리 수화에서 했던 거지. 오랜만에 표준화. 여기 얼마나 2가 되겠지. 되니? 그러면 요거 유리함수잖아. 우리가 얘를 y로 생각하시면 봅시다. 그럼 이제 정배수는 어디? 될 수 없는 사람 x 1하고 y 1이지. 이 정도 되고 여기가 2니까 어느 쪽에? 이쪽으로 보시면 되지. 0 넣었을 때 함수값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 이거 한 유리함수야. 맞아?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가. 이제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 얘들아? 잘 봐봐. x가 이게 x축이잖아. x가 양의 무한대로 가. x가 점점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y값은 쭉 내려오지. 누굴 향해서? 1을 향해 가는데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잖아. 뭐라고 적어야 돼? 1뿔 됐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나? 요 안의 값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t는 1을 향해 가는 1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뭐가 되냐면 f의 1뿔을 이거내라 이거잖아 지금. 됐어? 그럼 여기서 f의 1뿔 봅시다. 여기가 1뿔 어디로 가? 1을 향해 가지. 그래서 요거의 값은 얼마? 1이 되겠지. 되니? 하시겠네. 이거 뭐 다음에 유리함수 형태 기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유리함수를 표준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의 방향성을 체크해 준다. 방향성을 체크합니다. 알맹이의 방향성이잖아. 그 다음 뒤에 거는 어렵지 않잖아. x 마일로 가. 마일로 가지. 마일로 갈 때 fx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을 묶고 있으니까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 모두 검토해줘야 되는데 얘는 똑같이 둘 다 어디만이 마이너스 1 향이 가잖아. 좌극한도 마이너스 1, 우극한도 마이너스 1 향이 가지.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과는 얼마? 여기까지. 1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지. 그럼 그렇다.